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빚 때문에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던 한 사람의 실제 서류를 같이 들여다볼 건데요. 이 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제도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. 그런데 다행히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들어오고 있다면? 과연 법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?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요, 그냥 예시가 아니에요.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실제 법원에 제출됐던 신청 서류입니다.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가르지만 이 안에 적힌 숫자들은 전부 진짜 현실입니다. 이 서류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회생 제도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인에게 법원이 개입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. 일종의 법적인 재기발판,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신청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 왜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서류를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. 일단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고요. 근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금융사기까지 당하면서 더 이상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. 자, 이제 이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숫자들을 보겠습니다. 이 숫자들만 딱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총 빚은 약 7,117만 원. 그런데 이분이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끌어모아 현금으로 만들어도 약 6,422만 원밖에 안 돼요. 말 그대로 가진 걸 싹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겁니다. 그럼 이 빚은 대체 누구에게 진 걸까요? 보니까 페퍼저축은행하고 JB우리캐피탈 이 두 곳의 빚이 전체의 80%가 넘어요. 굉장히 큰 비중이죠. 그 외에도 농협은행, 현대카드 등 여러 금융기관의 빚이 흩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신청자 매달 얼마씩 갚아야 했을까요? 법원은 가용소득이라는 걸 계산해서 매달 갚을 돈, 즉 월 변제금을 정하는데요. 그 계산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일단 출발점은 월급입니다. 이 신청자의 세금을 뗀 후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46만 원이었어요. 다음으로 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. 당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같은 걸 고려해서 법원이 이 돈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니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생활비로 쓰세요 하고 보호해 주는 돈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이 생계비, 약 11만 3천 원입니다. 이걸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월 소득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를 딱 빼고 남은 돈, 이게 바로 매달 빚을 갚는데 온전히 써야 하는 돈, 바로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133만 5천 원. 이 돈이 바로 신청자가 앞으로 매달 정말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할 월 변제금으로 확정된 겁니다. 근데 잠깐만요.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모든 개인회생 계획을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법 원칙이죠. 그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앞으로 갚을 돈의 총액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. 채권자 입장에서 차라리 파산시키는 게 나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. 이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신청자의 재산 가치, 즉 청산 가치는 약 6,422만 원이었죠. 그런데 앞으로 갚게 될 돈의 총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 약 6,522만 원, 청산 가치보다 약 100만 원 정도 더 많네요. 바로 이 황금률을 지켰기 때문에, 즉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준 상환계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분의 새 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신청자는
2025년 12월부터 무려 54개월, 그러니까 4년 반 동안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보통 개인의 생은 3년, 즉 36개월 아니에요?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원래 기본은 36개월인데 이 경우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?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이에요. 3년만 갚아서는 총 갚는 돈이 총 자산 가치를 넘지 못했던 거죠. 그래서 기간을 54개월까지 늘려서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겁니다. 상환 방식은 이렇습니다. 53개월 동안엔 매달 약 133만 원을 꾸준히 내고요. 마지막 54개월 차에 남은 잔액을 딱 내면서 이 긴 계획을 마무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 계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가 바로 이 숫자, 100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그동안 불어난 이자나 연체료는 전부 면제받지만 처음에 빌렸던 원금은 단 1원도 깎지 않고 전액을 다 갚는다는 계획이에요. 사실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원금을 일부 탕감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사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갚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. 결국 이 하나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. 개인회생 제도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보호하며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과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도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실제 사례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